자, VIP 회원님들 포트폴리오 전략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님은 현대글로비스, 디지털조선, 현대모비스를 갖고 계시네요. 현금은 40% 갖고 계십니다. 현대글로비스 30%, 디지털조선 20%, 현대모비스 10%이신데 지금 우리는 자동차 비중을 최대 30% 그리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2월달 기준에서는 20%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로서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중에 현대차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비스도 우리가 자동차 주 쪽에 같이 넣어두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우리는 이렇게 잡아요. 현대차, 기아 동일선상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뭐 글로비스든 뭐 만도가 매각이 됐나요? 만도든 또 현대 위아든 이런 수순으로 봅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먼저 자리매김해주고 그쪽에서 충분한 시세가 나왔을 때 나머지 관계사들의 움직임이 나와요.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이요. 2021년도 1월에 시가총액 몇이? 10이었습니다. 기아보다 높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사실상 뭐랄까요, 펀더멘탈적으로 우위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종목이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사실상 그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매번 어느 쪽이나 똑같지만은 그 세금을 조금 덜 내고자 참 진짜 나쁜 짓거리들을 많이 했죠. 이제는 좀 덜하긴 한데 아직까지도 여전하긴 해요. 이제는 점점 이제 그게 바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장중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였어요.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가. 그런 장이 또 오겠느냐? 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꼬리가 달리면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고민해보고 또 꼬리 달리면 또 전량차익 실현. 모비스를 한동안 우리도 들여다보긴 했는데 어차피 자동차 기준에 현대차와 기아를 선호를 했고 그리고 뭐 21년 1월 이후에 뭐 IT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정이 좀 많이 깊어졌었죠. 자동차도. 근데 현대모비스의 조정은 더더욱 컸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인데 현대차, 기아 사상 최대치 실적이고 PER, PBR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들어서 2분기부터 해서 사실상 2분기에 현대차도 수급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IRA 뭐 불거지고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조정이 좀 깊어졌는데 다시금 수급은 개선돼 있습니다. 결론은 요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게 왜 밀렸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IRA가 악재예요? 누가 그래?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IRA가 악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고. 그럼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죠. 그냥 방송 나오는 애들 쓸데없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 그뿐이 더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 IRA가 어떻게 약재예요?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까지 해놓고 말이야. 미국에 말이야. 현대차 그룹이 공장을 증설한다는데 이런 IRA 진행한다고 북미 지역에서 조립하지 않은 생산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 이건 못된 짓거리 아니냐. 악을 쓰고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72개 품목에서 차량에서 보조금이 폐지된 게 21개인가를 빼고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닛산 정도가 살아남았다기보다는 닛산 정도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이 없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란 말이에요. 진보 정부에서의 보수표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과도하게 말도 안 되는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돌릴 줄 알았는데 수급이 또 꼬여져 버렸습니다. 또 국내 증시가 유독 글로벌 시장에서 디커플링 상태 약세 기준을 연속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비중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10조를 내주는 기업 자체가 없어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근데 그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7위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차 그룹주들, 이러한 실적주들은 조금 전에 전략 잡아드린 셀트리온과는 다르게 그쪽은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면 이쪽은 펀더멘털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고 힘겨워질 때에도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는 거는 레버리지 쓰지 않고, 응? 그렇게 시장의 대처를 잘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도 이런 종목은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을 연출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도 시장 대비해서의 조정폭을 보면 뭐 상당합니다. 35% 최고점 대비. 근데 그때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 범위들 불거지고의 오버슈팅까지 감안한다면 일단은 하락 유례 기준에서는 시장 하락률 수준보다 조금 더 높고, 그리고 2020년 뭐 저점 대비해서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제한적이지만은 개선되고 있는 수급. 메이저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정도가 악쓰고 저평가라면 뭐 할 거예요. 메이저가 야 필요 없어. 저평가는 뭐해. 별로 뭐 메리트가 없어. 근데 메리트가 있다 없다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연동이 될 텐데 지금은요. 긍정적으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대차 비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수급 범위도 긍정적인데 가급적이면 뭐 현대모비스 10%, 현대글로비스 30%이신데 시장 상황 이렇게 보시면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의 기준으로만 따지면 약밥이잖아요. 현대차도 약밥이죠. 약밥 광밥 왔다 갔다 하잖아요. 17만 원. 옮겨 오시는 쪽으로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5월 이후에 현대모비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대차 공매 상환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 누적적으로 퍼센테이지로는 뭐 사실상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하지는 않고요. 누적적으로 이제 한 240만 주, 그러니까 2.5% 정도뿐이 안 돼요. 2.5. 의미가 크지 않죠. 그죠?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지만 2.5%.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솔루션 말씀드린 게 똑같은 5월부터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요? 이게 지금 매집되어 있는 규모가 1조를 넘겨요. 1조를. 5월 20일부터 보시면 몇 주? 2,100만 주. 주식수가 1억 9,100만 주짜리인데 11%.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오늘 갭상승에 운봉 떨어지는데 들어간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으로 우리는 놓고 보고 대처하겠다. 주봉으로도 짜증스러운 거죠. 완전히 도지까지. 근데 누적 수급 보면서 전체 펀더멘털을 잡겠다. 결론적으로 모비스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누적 수급은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데,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이것도 못된 짓거리 많이 한 종목이죠. 사실은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얘를 독점적으로 밀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뭐 말도 많고 달도 많고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일단 정몽구 회장님 그 지분은 출자를 뭐라 그래요? 그 사회환원을 하겠다고 이제 뭐 내놓았던 부분이 있고, 정의선 씨 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선 씨가 지분을 20%를 갖고 있는데 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밀어주냐 이거야. 밀어줄 수밖에 없어. 우리 사업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얘를 뭐 육성을 하고 얘가 많이 올라가야 뭐 경영권 승계자고 할 때 뭐 세금을 들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저평가 아니냐, 완벽하게 저평가도 맞고. 근데 결론은 얘도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해요. 응? 메이저가. 그렇게 해서 블록딜의 물량이 이게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얘는 이 블록들을 빼고 나면은 수급에 대해서는 그닥 뭐 추가적인 범위에 있어서 누적 수급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들어가는 이유들이 많은 분들이 뭐 저평가의 기준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경영권 이슈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2020년 10월 23일, 10월 21일인가?
23일? 우리는 그럴 때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내고 나와요. 아까 셀트리온 보여드릴 때 보여드린 것처럼 벌써 이런 추세 교육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응?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진 그 다음 날의 흐름이 어떻게 나온다? 미친 듯이 나온다. 그리고 이날 7월 20일, 10월 20일, 10월 20일이네요. 이날이 뭐냐면 10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겠다. 그 악재 아니거든요. 근데 악재라고 그렇게 우겨 또. 그렇게 해서 우린 현대차 꽉 채우고 있는데 개파락. 추가 조정 나오면 3%더 밀리면 손절하겠습니다 했는데 추가 조정이 아닌 개파락 6%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돌려가지고 보합으로 끝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똑같이 동반적인 개파락 나오자마자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와요. 편입. 왜? 네? 웃기지도 않았고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인위적으로 영업이익 순이익을 줄여서 주가 누르려고. 왜? 경영권 승계 작업 세금 덜 내려고. 그래 현대차 기아가 대손 충당금 설정했다. 에라 무슨 뭐 쌍팔년도 얘기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친구들에 대한 수익 범위가 확실하게 수익이 나져 있었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들어간 적이 있느냐. 아니 수익도 못 내보고 무조건 이런 종목 나쁜 종목이 하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현대글로비스는 그 이전에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집니다. 꼬리 달리고 이날 10월 12일 날. 그래서 그 다음날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따라붙습니다 해가지고 이날 수익을 냈다고. 그러니까 이날부터 매수해 나가요. 이날부터 10월 13일부터 보실래요?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0일자 한번 보십시오. 정확히 이 정도는. 응? 10월 14일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편입의 기준 설정 잡고 20일 날 어때요? 현대글로비스 17만 8천 원 편입. 그리고 나서요. 21만 5천 원 이탈되면 전량채 실현. 얼마 올라간 거? 4천 원. 시가총액 그래 조단위의 극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뭐 펀드멘탈이 좋아요. 아니면 뭐 성장성이 뛰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양방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윤종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얘는 이 당시에 이걸로 끝을 내고 현대차 그룹주들 어떻게 했어요? 그날이 마지막으로 16만 원을 이탈시킨 날이에요. 마지막 16만 원 이탈. 그 다음부터는요. 미친 듯이 올라갔지. 우리의 주력주 3대 주력주 중에 하나. 결론은요. 70% 올라간 거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6% 맞죠? 갖고 있었으니까 기억하지. 8월부터 해가지고 시젠 차익 실현한 거, 삼성바이오로직 차익 실현한 거 이걸 주력주로 다 옮겨놨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주가 조정받으니까 윤종도 얼마 열받겠어. 마이너스 6% 추가 3% 조정받으면 정리합니다 했는데 시간에서 4% 빠지고 시작했어. 끝났어요. 시간에서. 이게 바닥으로 해서 양봉으로 끝내놓고 약보합으로 끝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상승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16만 원 이하였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2020년 대비해서 2020년 실적이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그거 대비해서 올해 10조 4배인데 주가는 16만 원 이탈돼서 엊그저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2위인데 시가총액이 7이야. 에? 봐요. 2조 4천억이고 10조잖아요. 그 기준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현대글로비스, 모비스를 가급적이면 옮겨오시라고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옮겨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디지털 조선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응? 얘를 왜 20%를 갖고 계셔? 이건 아니지. 싹 정립니다 얘는. 왜?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6,471원에 편입하셨는데 6,471원? 어디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정립니다. 얘는 기다려도 안 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럴 때 거래가 터질 때 이럴 때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얘기한 친구 자체가 아주 못돼 먹은 놈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래가 없어지면 아까 셀트리온 삼형제든 뭐 다 보여드렸잖아요. 거래대금 없으면 빼나와야지. 정리하라고 해야죠. 다음날 바로. 아유 진짜 나쁜 친구들 같으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를 갖고 가시느니 오히려 어제 같은 날 미래나노텍 가지고 오늘 차익 실현 또 레인보 로보틱스에서의 거래가 지금 둔화되어 있는데 오후자 한번 더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프로그램 수금 들어와 있으니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정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포트폴리오 전략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제라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이었습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다 들여다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똑같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연에 이거 220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선착순 10명이 다 찼습니다. 응? 다 차서 두 분이나 더 들어오셔서 지금 11명이에요. 응? 오늘 18시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198만 원으로 해드릴 테니까 적어놓으세요. 그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안내, 채팅방 안내는 오늘 다 채워져서 다 차셔서 11분이신데 18시까지는 198만 원에 해드릴 테니까 요 문자 카톡반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뭘 할인을 해. 강연에 오셔야 돼. 강연에 무조건 참여하시고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강의 필히 놓치지 말고 이 교육 강의는 말이 됩니까? 77,000원 이것도 지금 2명 남으셨어요. 2명 차면 88,000원 그렇게 해서 당장 월요일부터 교육 들어가는 거 다 받으십시오. 일로 전화하시면 돼요.